이맘때에 자주 일어나는 사고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과속방지턱 아니에요? 뭐 많이 있죠. 바지 입고 바지 위에 입으신 거죠? 기침을 감기 하고 걸리신 것 같아요. 재채기를 하고 침대에서 내려오고. 과연 이것들이 부르는 사고는? 글쎄요, 이런 거는 맨날 하는 거라 그러니까요, 너무 뭐가 생활적이라. 문제인지 참 찾아내기가 힘드네요. 누구나 매일같이 하는 일인데 바로 이 행동들이 이것을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답이 뭔지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기침하다 뚝! 중년 이후 뼈가 바스러진다. 타이틀이 약간 자극적인 것 같아요. 중년 이후에 뼈가 바스러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본 영상들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뼈가 부러지는 걸 골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골절은 우리 생각할 때 빙판길을 걷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졌다. 이런 건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낙상으로 다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장소가 집안이고 그중에 특히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진짜? 네. 젊은 친구들은 뼈가 부러지지만 나이가 들면 뼈가 바스라집니다. 네. 기침하다가 뼈가 바스러지고 부스러진다는 좀 너무 비약을 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드물게 저는 그런 환자를 봅니다. 기침을 하다가 척추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척추 사진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사진은 척추 MRI 사진인데 하얀 부분이 이제 뼈가 부러지면서 출혈이 되니까 하얗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환자분 얘기를 들어보면 어떠냐면 기침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허리가 아프니까 이거 뭐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계속 며칠 지나도 계속 아프니까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엑스레이는 별 이상이 없는데 MRI까지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근데 사실 교통사고처럼 이렇게 불의의 사고라든지 어떤 굉장히 큰 압력이나 뭐 힘에 의해서 이렇게 뼈가 부러지는 거 봤는데 이렇게 경미한 상황에서도 뼈가 바스러지거나 부스러지는 게 좀 너무 의아한데요? 네. 그렇죠. 젊을 때는 큰 사고 정도 아니면 괜찮은데 중년 이후에는 골밀도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약해지니까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거죠. 어느 정도 약해지는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밀도가 정상인 상태의 뼈 사진인데 이때는 뼈가 촘촘하게 구성돼 있어요. 반면에 골밀도가 떨어진 뼈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머, 완전히 어머, 실타래 몇 개 안 남은 실 같네요. 실다발. 네, 그래서 골밀도가 떨어지면 뼈 사이의 밀도가 엉성해지면서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는데 이를 골다공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상 뼈가 단단하다면 골다공증 뼈는 푸석푸석하고 약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재채기하거나 기침만 해도 뼈가 부러질 수 있는데 재채기할 때 횡격막을 쓰게 되죠. 근데 횡격막이 뒤에 또 요추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흔들려서 뼈 약하면 거기도 부러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뭐 스키 타다가 한번 갈비뼈가 다쳐가지고 그때 재채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느꼈었고요. 2년 전에 승마하다가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천골이 나가가지고 정말 한 달 동안 좀 앉기도 힘들고 불편했어요. 이렇게 사실 오영실 씨처럼 운동을 하다가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걷다가 그럼요. 또 교통사고로 뭐 골절 경험하신 분 많은데 골절되면 모두 다 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근데 내가 뼈가 약하다라는 건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예. 만져보면 다 단단한 그러니까.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보통 이 정도면 안 다치는데 골절이 된다 그러면 뼈가 약하겠죠. 예. 그러니까 높이를 보면 내 키보다 좀 낮은 그런 데서 내가 떨어졌는데 다쳤다 그러면 우리가 골다공증을 의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다쳐야 알아요.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참 골다공증이 어렵습니다. 저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그랬기 때문에 조금 안심해도 될까요? 왜 그래서 안심해요? 나는 왜요? 낮은 곳에서 저렇게 잦은 부상을 잃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뼈 건강할 네. 거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있잖아요, 은실 씨가. 네? 여성은 나이가 없는데. 뼈와 나이를 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이제 흔히 아는 여성 호르몬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골밀도 같으면 30대를 정점으로 40대부터 떨어지면서 호르몬이 안 나오는 완경이 되면 정말로 급격히 감소를 합니다. 또 더 무서운 거는요. 최근에는 이 골밀도가 사실 체중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마른 사람 많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은 점점 나이가 좀 빨라져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너무 말랐거나 아니면 중년 이후에 완경이거나 그러면 한번 내 뼈는 어떤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갱년기 그 여성은 그걸 기점으로 해서 너무너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피부 탄력도 툭 떨어지고 왜 뼈까지 왜 약해지는지 모르겠거든요. 그 이유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 때문입니다. 그 우리 몸은 206개 크고 작은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 태어난 뼈가 평생 가져가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10% 정도 이제 바뀌어지면서 10년 되면 전부 다 뼈가 새로 생깁니다. 예. 그래서 낡은 뼈를 없애야 할 때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뼈를 제거하고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가 그 공간을 이렇게 건강한 뼈로 메꾸게 됩니다. 그러나 노화나 경련기가 있으면 이 파골세포가 점점 활성화되고 이 세지기 때문에 뼈가 점점 구멍이 생기고 약해져서 결국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긴 아니 안 그래도 홍현희 씨가 출산을 이렇게 하고 나서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서 약간 아이고 삭신이야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실제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신 중에는 태아의 뼈가 자라면서 산모에게로 가는 칼슘의 양이 적어지고 또 그래서 골밀도가 감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골밀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또 출산을 하게 되고 모유 수유까지 하게 되면 산모에게 필요한 칼슘 요구량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또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골밀도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참 서러운 것 같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나 하면 여자들은 정말 아낌없이 다 주고 이렇게 참 이렇게 앙상한 것만 남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